2부 자기주도 정시 지원 전략 실전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2부는 실제 합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죠. 과정을 먼저 배우는 것보다 결과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부에서 준비한 과정 중심의 지원 전략을 결과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부를 리뷰하겠습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 3단계가 있다고 했죠. 제1단계는 내 성적에 맞는 지원 가능 대학을 찾는 겁니다. 배치표를 기준으로 종이 배치표나 엑셀 배치표, 온라인 배치표를 참고하는데, 종이 배치표와 엑셀 배치표가 생각보다 번거로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냥 본인이 선호하는 사이트 하나를 정하시고 그 사이트에 성적을 입력을 하면 모의 지원 과정에서 대략의 학교 라인이 잡힙니다. 그럼 그것이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 사이트에서 합격 예측 결제를 하신다고 하면 2단계 군조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한 대학들이 뭐 안정이냐 또 상향이냐 하향이냐 등등등으로 조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1차와 2차로 나눕니다. 1차는 수능 성적 발표 이전인 12월 23일 이전에는 원점수로 조합을 하는 거고요. 실제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변동폭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2차로는 실점수로 군조합을 해보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라 3단계는 수시 2월 인원이 확정돼서 발표되는 1월 5일 이후에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 마지막 단계 최종 점검이 3단계가 되겠습니다. 수시 2월 인원이 확정이 되어서 정시 모집 인원이 발표가 되면 실제 경쟁률에도 변화가 생기고 합격 커트라인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참고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원 전략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2부에서 준비한 합격 사례는 10명의 사례입니다. 각 학년도마다 2명씩 사례를 준비했고요. 마지막 19학년도와 20학년도는 1명씩 준비했는데, 대신에 조금 디테일하게 점수 공개, 그러니까 합격한 케이스의 점수들을 한번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는 2명의 의대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올 1등급이 될 뻔했는데 생명과학 때문에 생명과학이 2등급입니다. 그래서 100분위가 상당히 높죠. 97.38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빅5 의대도 어렵고 주요 의대를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안전해 보이는 학교가 계명대 혹은 영남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차로 안전을 잡은 것은 다군의 계명대, 그리고 가고 싶은 학교는 이제 한림대의예나 연세대 원주의예입니다. 그래서 가군과 나군에서는 상향을 지원을 했고 다군에서는 안전을 지원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결과는 한림대의를 추가합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의학과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앞 친구보다는 성적이 좀 낮죠. 그래서 94.63의 100분위 평균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앞 친구는 다 1등급이었다가 생명만 2등급이었는데 이 친구는 과학만 1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2등급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의대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냐면, 의대는 합격이 안전하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치대 합격을 안전으로 잡고 의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군에는 전남대 학습사 통합과정 치대를 지원을 안전으로 잡고, 나군의 원광대, 다군의 고신대, 아니면 다군의 제주대를 이제 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확률이 좀 높은 쪽이 제주대다 보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남대, 원광대, 고신대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전남대는 치대를 지원했고 예상대로 전남대 치대는 최초합, 원광대 의예는 추가 예비번호 73번, 고신대 의예는 예비번호 156번을 받았는데 둘 다 추가합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 의학과를 다닙니다. 자, 2016학년도 정시는 일반고 학생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기초 베트남어가 8등급이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되죠. 그냥 제2 외국어를 지원해서 찍고 나온 거니까 무시하시고, 나머지 주요 과목들은 평균이 74.75 100분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의 라인은 있는데 성적은 안 나왔다. 혹은 이게 이제 이 친구의 평상시 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좀 더 높죠. 그래서 강원대 관광경영학과가 된다면 그나마 만족하고 다니겠다라고 하는데, 이조차도 합격 범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추가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합격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죠. 게다가 모집 인원도 5명밖에 계획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대학들을 강원대, 춘천에 있는 강원대가 합격이 안전하지 않은데 인서울이 안전한 학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시 공부하기는 싫다. 그러니까 한번 잘 구해보자. 상당히 어려운 입시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건 첫 번째 카드는 산업대라 그래서 호원대, 청운대 두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가나, 다군, 군에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할 수가 있죠. 과학기술대학과 더불어서. 그래서 집이 경기도 저쪽 김포 쪽이기 때문에 청운대, 인천, 캠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건 합격이 가능해 보이니까. 그리고 가나, 다군을 다 상향으로, 강원대 관광경영도 상향이니까 이렇게 지원을 1차 리포트는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실제 지원은 나군의 연세대 원주로 우리가 중간에 계속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으면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쨌든 동덕여대나 연세대 원주나 합격 확률은 거의 2칸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 지원은 가군, 나군, 다군만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는 강원대는 1차에서 추가 합격으로 합격했습니다. 원래 이제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것의 공식 명칭은 미동록 충원이 되는 셈인데, 그 1차 미동록 충원에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원주를 한참 뒤에 거의 문 닫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운 좋게 추가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기계공학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가족들이 이렇게 오면 딱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분위기가 느껴져요. 굉장히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3년 내내 기계공학을 준비하고 비전이 이제 기계공학자였습니다.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고요. 네, 여러분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분이 봐도 안타깝죠. 모두 1등급, 그것도 상위권 1등급인데 수학이 갑자기 100분위 72, 등급은 4등급. 네, 그럼 이제 기대치가 완전히 꺾이는 상황입니다. 다 알아봤겠죠?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 정도의 기계공학과면 만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정 안 되면 중대까지 내려 쓰는 것까지 고려하고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처음에 1차 상담, 전화 상담을 하고 나서 조사를 했을 때는 과를 좀 변경을 하고 학교를 좀 맞춘다고 한다면 차라리 연세대학교 사회환경 시스템이 1차에서 거의 합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상담 당일날 처음에는 이제 기계공학과를 쭉 찾는 쪽으로 성대, 서강대, 한양대 위주로 조사를 했고, 제가 제안한 것은 가군의 서강대, 나군의 연세대, 다군의 중앙대를 쓸 거냐, 아니면은 가군의 성균관대를 쓸 거냐, 한양대를 쓸 거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연세대가 아니라 기계공학이 더 중요하다. 이래 희망하는 진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20-30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꿈이 그 대학 가서 바뀔 수도 있다. 그때 선택의 폭이 좀 넓은 대학을 갈 수가 있다면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연세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세대를 최초 합격을 하고 연세대를 신나게 다니면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 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 컨설팅을 받으러 왔는데 성적이 100분이 93.5였습니다. 서강대 컴공도 불안했고, 그 다음에 중대 다군도 불안했고, 왜냐면 이제 추가 합격이 뜨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불안해 보이잖아요. 추가 합격이면. 그러니까 가군, 나군이 다 불안한데 다군이
추가 합격이다 그러면은 이 가군, 나군을 상향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중앙대가 안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군의 중앙대는 추가 합격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아주 안전한 추가 합격과 안전하지 않은 추가 합격, 이렇게 두 가지가 예상이 되는 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군의 중앙대는 아주 안전한 추가 합격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컴공이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냥 과를 대학에 맞추어서 그냥 가고 과는 합격 가능한 과를 쓰자. 그래서 연세대 도시공학과를 추천을 했습니다. 1차 제가 이제 상담이 끝나고 리포트를 발송해 드린 다음에 굉장히 두렵고 긴장되는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아보니까 선생님 너무 연대 도공은 너무 상향이라고 하는데요. 중대도 안 되는데 무슨 서강대랑 연대를 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또 실제로 학생도 도대체 자기가 아무리 알아봐도 서강대 연대는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중대조차도 불안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저의 예측을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라.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저의 생각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알아본 쪽으로 하향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저를 믿고 끝까지 한번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로 나누어지는데 그냥 제가 의견을 드린 대로 서강대, 연대, 중대를 다 썼고요. 셋 다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연대 도시공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2017학년도로 넘어왔어요. 서울대를 가고 싶어하는 외고생이었습니다. 서울대 성적이 아주 우수하죠. 인문계열 학생인데 올 1등급입니다. 그런데도 서울대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서울대 합격을 노리고 싶은데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게다가 연대조차도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이 성적으로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니까 불안한 겁니다. 사실 뭐 거의 상담받을 수 있는 모든 상담은 다 받고 또 합격 예측을 결제할 수 있는 건 다 결제해보고 다 알아보고 온 거예요. 이 서울대 합격이 안전한 것을 찾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좀 뭐 다른 설명 드릴 거 없죠. 네, 서울대가 합격 가능한 과와 그렇지 않은 과로 나누어지는데 예측하시는 것처럼 다 불안하시다 그러면 차라리 경영을 쓰라. 상향으로 연대 경영은 안전하게 합격한다. 그런데 이제 지표상으로는 연대 경영도 불안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른 데 상담 받아보니까. 그래서 불안해 하셔서 그러면 이제 서울대 사회복지나 농경제, 소비자 아동이나 지리를 쓰시면 합격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판단은 이제 이 경우는 제가 강요할 수가 없는 거에 워낙 많이 알아보셨으니까 저의 의견보다는 아버님과 또 부모님들과 수험생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서울대도 사회복지학과를 쓰고요. 연대도 경영이 아니라 경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사복을 썼으면 연대 경영을 쓰는 것도 괜찮았는데 이제 안전한 지원을 한 거죠.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최초 합격을 해서 서울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2018학년도로 넘어왔어요. 이제 일반고 학생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이 친구는 평균 한 2등급 정도인데 이때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 그 전에부터는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자, 한국사는 어쨌든 뭐 3등급, 4등급까지는 만점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나머지 과목, 주요 과목으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보면 평균 100분위가 90점대인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기계를 희망하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여학생이다 보니 숙명여대가 안전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가 워낙 거의 장학금 수준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가군과 다군은 조금 상향을 하자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다군에는 근대, 가군에는 이화여대를 이제 사실 뭐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긴 하지만 나군이 숙명여대가 아주 안전하니까 한번 1차 리포트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실제 이제 그 뒤에 여학생이 좀 불안해서 가군도 좀 안전하게 쓰고 싶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군을 바꿨습니다. 국민대로 아주 하향으로 지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죠. 그래서 국민대는 사실 1등으로 합격을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숙명여대를 다니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자료, 여기 숫자가 막 나와 있죠. 1등, 2등, 3등. 이것은 뭐냐면 국민대 기계시스템공을 지원한 학생들의 지원 동향입니다. 이렇게 실제 지원 대학 리스트인데 이것을 점공이라고 합니다. 점수가 공개된 자료들이죠. 진학사에서는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합불이 발표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점공 리스트가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확실하게 지원을 했다면 자기가 합격했는지 또 불합격했는지 예비번호가 몇 번인지 이걸 공개하는 것을 유도합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참여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가군에서 국민대를 완전 최초 합격을 했고 나군에서는 숙대를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다군의 홍대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자, 금정고시 친구 출신 학생의 상담 이야기입니다. 금정고시는 이제 내신 성적을 반영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에 지원을 한다면 비교 내신이 적용됩니다. 받은 수능 성적과 같은 성적대의 아이들의 평균 내신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이야 뭐 대부분 수능 100%가 많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요 당시만 해도 내신 성적 반영하는 학교가 덜어 있긴 했습니다. 자, 금정고시의 특징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백분위가 79.67이고 인서울의 거의 마지노 등급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수대가 상명대의 문헌정보가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최초합인데 조금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군을 아주 상향하기는 어려워서 한성대 약간 상향으로 지원을 했고 다군의 홍대는 뭐 극상향으로 한번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가군의 문헌정보가 된다 그러면 나군의 상명대 문헌정보가 된다면 무조건 다니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능력치가 있는 친구라 한 번 더 공부해도 될 것 같은데 워낙 불안해서 이대로 지원을 하고 실제로 한성대는 예비번호 4번을 받아서 추가 합격을 했고 상명대는 예상대로 최초 합격을 해서 상명대 문헌정보학과를 즐겁게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최근에 두 개의 연도의 사례를 조금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케이스 1입니다. 지구과학은 1등급인데 나머지는 다 2등급. 평균 100분위가 92.5가 되겠네요. 1차 지원 전략은 가군에서 서울시립대 교통공학이 합격이 안전해 보였습니다. 1차입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 한참 전에 초기에 상담을 했던 내용이고요. 나군에서는 컴교를 좀 상향 지원해보자. 성대를 지원을 해보자. 그리고 다군에서는 중대 간호학과를 지원하자. 그러니까 저의 해석은 뭐냐면 가군과 다군이 둘 다 합격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나군을 굳이 낮출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한 단계 높여서 한양대냐 성대냐 그랬는데 그 중에 그나마 조금 더 근접한 성대 컴퓨터 교육 그리고 인원수가 좀 적은 쪽으로 일부러 상향 지원을 한 겁니다. 자, 이게 1차 리포트고요. 실제 이제 2단계 전략으로 가면 실제점이 되고 나서 2단계 전략으로 들어갔을 때 수시월이 확정되고 나니까 서울시립대가 좀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차라리 교통공학보다는 전기전자공학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건국대 전기전자공학과를 썼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합격이 안전하죠. 그러니까 중대 간호학과에 대해서 큰 부담 없이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시립대나 건대보다는 중대 간호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건대부터 해서 3개 학교의 점공 리포트를 살펴볼 겁니다. 자, 리포트를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합격 예측을 결제하신 분들에 한해서 점수 공개, 점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점공에 참여한 친구들의 자기가 합격했는지, 예비번호가 몇 번인지, 추가 합격을 했는지를 본인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쭉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공개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 89명입니다.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가군입니다. 실제 지원자는 457명, 경쟁률이 5.13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57명이 실제 지원을 했는데 진학사 점수 공개에 참여한 인원은 217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 성적은 15등이에요.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2배가 더 필요하겠죠. 457명이 되려면. 그러면 217명의 2배가 된다면 등수도 그냥 산술적으로 한 30등, 뭐 적게 잡아도 한 50등. 그럼 충분히 89명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안전한 합격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겠죠. 실제로 전공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대 전기전자의 1등 성적의 아이는 가군에서는 건대를 썼고 나군에는 중대, 다군에는 인하대 전자공학을 썼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 다 합격이 거의 되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15등이었으니까 15등까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등부터 6등까지의 상황이고 7등부터 10등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11등부터 13등까지, 이 중에 이제 13등을 보니까 나군에서는 서울교대 여학생인 모양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14등, 15등. 자, 15등 우리 성적입니다. 근대 전기전자공학은 최초합. 그리고 성대는 불합격. 중앙대는 간호학과 자연계열 예비번호 51번. 자, 성대와 중앙대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나군의 컴퓨터공학과는 교육과는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 5명. 그리고 실제 지원자는 33명, 경쟁률은 6.6대 1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서 접수가 마감된 상태의 최종 리포트입니다. 자, 그 중에 전공에 참여한 아이는 23명, 우리는 8등입니다. 23명 중에 8등이에요. 그럼 33명으로 따지면 10등 이내로 밖으로 밀려나겠죠. 추가 합격이 아무리 돌아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1등, 2등, 3등의 이야기, 우리가 8등이니까 조금 더 내려가서 봅니다. 예. 성대 불합격 되었습니다. 앞뒤로 보면 이제 그 나머지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는 겁니다. 자, 뒤에도 합격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군의 중앙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호학과는 50명 모집에 실제 지원자는 482명, 경쟁률은 9.64대 1입니다. 전공에 참여한 인원은 261명이고요. 이 261명이 실제는 단순 산술적으로 보지 마시고 진학사 전공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합격 확률이 높은 상위권 아이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는 거죠. 482명 중에는 성적이 좀 부족하지만 그냥 질러보는 학생들이 꽤 됩니다. 헛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261명을 482명으로 단순 환산할 필요가 없고 한 76등이니까 뭐 곱하기 2가 아니고 한 100등 안팎이 되지 않겠는가 대략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0명 모집에 우리가 한 100등 안팎이면 추가합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비번호가 51번입니다. 76등이었긴 했지만 예비번호 51번. 중대 예비번호 51번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게 되죠? 50명 모집에 예비번호 51번이니까 101등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배수 이상 추가 합격이 되면 우리는 합격을 하는 거죠. 다군이잖아요. 다군은 추가합이 많이 도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추가합이 됐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중대 추가합은 입력을 안 했지만 우리 밑에 우리가 76등인데 77등인 학생이 추가합을 했죠. 예비번호 52번이. 그리고 예비번호 56번도 추가합을 했습니다. 예비번호 53번은 자기가 추가 합격이 됐다는 사실을 입력하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는 것뿐이지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은 중앙대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작년 컨설팅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내신 성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교 1, 2등 하는 학생이었고 국어랑 지구과학을 좀 망쳐서 아쉽게 지금 의예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네요. 100분이 95점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초반에 2015학년도에 100분이 94점이었던 친구가 원광대 의예랑 고신대 의예를 다 합격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이게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그 성적보다 좀 좋긴 하지만 추가합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점수가 약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입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군, 조선대, 치의예가 그래도 합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군에는
합격 가능한 학교가 별로 없었고 뭐 단국대 치의회 정도가 그래도 해볼 만한 합격선이었고요. 의예과는 아예 합격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군의 고신대 의예과가 이제 가장 낮은 의예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향으로 한번 지원해보자라는 게 1차 리포트였고요.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상의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조선대 치의회와 나군의 단대 치대 그리고 다군의 고신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자 분포와 지원 패턴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가 이 점 하나하나가 다 학생들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성적이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죠. 굉장히 치열하게 점수대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최초 컷이 있고 최종 컷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최초 컷인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제 손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최초 컷이 있고 최종 컷이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 계통, 뭐 분홍색인가요? 나의 성적이 바로 최초 컷 바로 위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최초 합격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합격하는 확률은 5칸 혹은 6칸을 줍니다. 만약에 이 최초 컷보다 아래쪽에 붙어 있으면 추가 합격이 되겠죠. 처음엔 합격이 안 되니까. 추가 합격이고 역시 5칸을 줍니다. 최종과 최초가 워낙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변동이 좀 생길 수 있죠. 즉 우리가 여기 있지만 나보다 높은 성적대가 실제로 한두 명이 더 지원하면 우리는 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좀 있죠. 자료를 해석할 때. 자, 예측 변동 리포트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2만 원 더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 변동 리포트는 의치한 지원하는 학생들, 서울대 연고대만 목표로 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리포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합격 예측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순간부터 매일 변동되는 수치를 리포트로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12월 6일부터 12월 29일까지를 한눈에 쭉 변동 리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 출발은 조선대 치대가 6칸 최초합으로 나왔고 중간에 9일, 10일에 추가합으로 한번 바뀝니다. 칸은 6칸 그대로인데 다시 13일에 최초 합격이 5칸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다시 27일, 28일은 추가합 6칸, 29일은 최초합 6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최초합이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추가합까지는 무리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변동된 상황들을 한번 날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대학 입학 전형 일정입니다. 12월 10일이 우리 9일, 10일에 약간 변동이 있었죠.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입니다. 그리고 13일이 변동이 있었는데 합격자 등록 마감입니다. 그리고 29, 28, 27 변동이 있었죠.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요 변동폭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군의 단국대 치대는 더 촘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초 컷과 최종 컷이 붙어 있긴 한데 그 최종 컷 바로 위에 우리 성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역시 추가합 5칸입니다. 더 많이 줄 수가 없죠. 밑으로 내려가면 불합격 4칸이에요. 불합격부터는 4칸으로 해석이 됩니다. 추가합부터는 5칸. 자, 역시 예측 변동 리포터는 5칸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변동되는 게 있죠. 23일날 6칸이 잠깐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군 고신대 의예과는 아예 합격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초 컷이 있고 최종 컷이 있는데 우리 성적은 그 최종 컷에서도 밑에 있죠. 근데 아주 밑은 아니기 때문에 불합격이긴 하지만 3칸이나 4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실제 예측 변동 리포트에도 3칸, 4칸을 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최종 결과는 이렇습니다. 조선대 치대는 합격을 했습니다. 단대는 아쉽게 불합격을 했고요. 고신대도 불합격을 했습니다. 조선대 치대는 원래 이제 그 진학선 모의 지원 리포트 상으로는 최초합으로 예측을 했지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초 컷과 최종 컷이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측이 조금은 빗나갔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추가합으로 합격을 했는데 작년에 의치한 쪽에 요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하향 안정으로 지원한 친구들이 많아서 성적이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추가 예비번호 6번일 때는 충분히 합격이 되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비번호 5번까지는 추가합이 나왔는데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문 닫고 합격을 하는 다행스러운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결과가 아니라 이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 영상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아직 이제 원점수만 가지고 리포트 지원 전략을 세우다 보니 실제 수능 성적이 나오면 이 원점수 전략이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간에 여러분이 논술이나 뭐 면접을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 지원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할 거냐, 내성적으로 어떻게 따라가면 가군을 조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